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주택, 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침수 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과 시설 설치 대상 기준 및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안 제13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소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여 풍수의 피해 예방과 침수 피해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역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의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정말 그 시민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귀한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24년도에 그 피해 가정 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뭐 저지대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그 피해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침수로 인한 네네네. 뭐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바닥에 약간 물이 좀 차서 장판이나 도배 정도로 침수 있는 사례는 좀 있어요. 미약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미약하다고 네. 말씀하시면 좀만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중 호우나 이런 뭐 그런 게 잦아지고 이제 뭐 아무 피해나 이런 사항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저 평택시에서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평택 침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제 지금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사례라 이건 한번 제가 봤는데요. 평택에 이렇게
침수 시설을 해줘야 될 뭐 저지대나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나 되는지는 저희가 조사는 혹시 이제 해보셨나요? 반지하 주택은 이제 현황은 이제 건축 허가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지하 주택으로 조사된 건 한 1,720여 가구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한 103가구가 있고 그거에 그 따라 103가구 중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건 한 35가구 정도가 설치가 완료됐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로 그 침수 시설을 이게 물막이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물막이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뭐 침수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은 피해가 줄어든다면 네,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서는 그 저지대나 이런 데 취약계층들을 더 자세히 파악하셔 이번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큰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함영입니다. 네, 우리 이건우 의원님께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원 기준에 보면은 조례안에 그 단독주택이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이제 이 설치는 이제 지하 반지하 층의 주택이라든지 지하 주택 그런 층에서 이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설치 기준이. 네,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그러니까는 네. 지반이 좀 낮아서 네, 침수가 그렇습니다. 우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전총괄과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삼성 지하차도 그 지난해 2회 물에 잠겨가지고 그 도로관리과 우리 김민석 과장님이 올해 그 추가적으로 보수 작업을 해서 차단벽을 공사를 해서 지금 이제 거의 99% 공사율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많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폭우라는 거는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있어요. 게릴라성. 그냥 갑자기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그 방금 김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 조례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침수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바로바로 작업을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장마철이라고 이제 그 우기철 장마철이 이제 곧 닥치는데 인명 피해가 없도록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다른 데는 보면 아파트 그 주차장이 침수가 돼갖고 그 뭐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평택시도 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적이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공동주택은 저희 최근에 사례가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공동주택이 아닌 그 뭐 저희 이제 공영주차장하고 이제 오성면 주차장이 침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성면이 한번 네.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 차수막 설치는 했잖아요. 아,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 공공기관 건축을 할 때 그 지하에 그 주차장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 공사 전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피해봐서 뭐 수십억 복구한 다음에 그때 차수막 설치하는 거는 아닌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 공동주택에도 그게 뭐 차가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뭐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좀 있는 곳들은 차순막 같은 거 설치를 통해서 진짜 집중 호우라든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은 저번에도 제가 서울 가봤더니 우리야 뭐 지하철역은 없지만 그 지하철역마다 다 차수판 설치할 수 있게끔 그 옆에 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필요시에는 보니까 한 한 50cm 뭐 이 정도로 해서 입구에 그 지상 입구에 이제 설치를 하는 식으로라도 이제 해서 대비를 해놓은 데도 봤는데 하여튼 이 단독 주택이든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아파트의 그런 피해들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근거가 또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이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에 조례가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바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공동주택과 소상공인과 반지하 주택에 침수가 우려될 만한 데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단계별로 좀 하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게 되면 또 피해가 우려되니까 수요 조사를 즉시 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부 취약계층이고 또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네, 많지 않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보충.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이번 우리 그 침수방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그 표준화로 내려온 조례예요. 그래서 실은 보면 경기도에서 평택시하고 양평구만 이 조례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실은 우기철이 다가와서 침수시설 조례를 보다가 이 상황이 됐는데 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 조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더 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더구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한 조례인데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 안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 조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조례 안에 잘 살펴보다 보면 물론 컨트롤 타운은 안전 총괄과에서 하지만 이게 건축과거나 아니 일자리 창출과거나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한 우리 컨트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협력 부서와 잘 좀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왜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우리가 실은 무슨 재난 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우리가 예방 차원을 진행을 할 때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또 시간상 소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어디 단체나 그런 데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 진행 과정이 이 조례가 없으면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고히 좀 다져질 거라서 이 조례안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뭐 지하주차장, 반지하 지하차도 우리 지역에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22년도, 23년도에는 꽤 많은 전국으로 수십 명의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가. 우리 평택시에서도 전혀 없다고 했었지만 조그맣게 뭐 배전반 쪽으로 이렇게 뭐 지하에 좀 잠기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차수막이라든지 아주 모래주머니 같은 거 한 20cm만 싸도 물이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와 또 관계 부서와 함께 잘 협조해서 안전 사고에 더 만전을 좀 기해줬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정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손한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평택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임된 내용을 우리 평택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조와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지원을 신청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조 요청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10조는 조례의 내용과 절차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안전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이 위임에 따라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기, 소방 등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과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초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의 실질적 위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의원이 발의하는 거예요. 의원 발의. 뭐 의장, 부의장, 뭐 위원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뭐 여기 안전개선 교통국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이 유념해서 우리가 이제 본회의 할 때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의회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지원 범위 5조에 보면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항과 네 번째에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 시설의 자재 교체. 이것과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이게 쭉 보면 다른 데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요 문구 그대로. 뭐 지금 보면 평택시 말고
다른 한 18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8개 돼 있잖아요. 그 내용상으로 이렇게 쭉 고민을 해보면 이 4번 조항이 위에 있는 1, 2번 조항하고 실질적으로 겹치는 것 같은데 이 별도로 쓴 부분이 있냐 이거죠. 예, 제 답변 드리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 2호하고 2호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이제 관을 통과하는 그런 거에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한 차단 장치를 점검하는 시설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하고 5호는 그 보일러라든가 이런 그 장치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범위를 아마 좀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 봤을 때 아니 여기 보면 정비가 있잖아요. 정비. 그러면 정비 전기에 관련된 거 다 정비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스에 관련돼서도 노후 시설 정비해 갖고 정비할 수 있는 거잖아. 노후하게 돼서 못 쓰게 됐다라고 하면 다 정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겹쳐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은 드는 거여서 실제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문구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6번째, 8번째 조항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와 8번째 오수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가 이 8번째 오수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가 6번째에 있는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냐 이거지.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네. 넓은 의미에서 아마 보여지면 같은 성격으로도 보여집니다. 일단 그 부분은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한해야 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는 물론 이용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경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이시설과 접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 조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칙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첫 번째 사항은 이제 흡연, 음주, 가무, 방류 행위 이거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개, 고양이, 동물,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제 지금 반려견을 많이들 이렇게 같이 동행을 많이들 하시고 사실 이제 공원에서 많이 그 어린이 포함, 반려견 포함, 뭐 성인분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 뭐 표지판이라도 이 개정안이 바로 통과가 되면은 어린이 그 놀이시설 내에 그 위반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이라도 다 그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안전시설 그 이용에 관한. 저희 평택이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네. 지금 한 1,073개소가 지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에도 있고 뭐 어린이집에도 있고 뭐 아파트 단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이제 바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각 부서로 문서를 보내서 네.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 사항을 뭐 검토해라고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시설을 하면 어차피 네, 공원과에 공원과에서 해당되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려견이나 이런 그 애완견이 배설을 했을 때 바로 안 치우고 뭐 요즘에는 많이 본인들이 다 수거를 하시지만은 이런 게 적발됐을 시에는 뭐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네. 법령 시행령에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법령상 이 조례 말고 이제 법령에서도 위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뭐 1차 위반, 2차, 3차까지 15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징수한 적은 있어요? 사례는? 제가 없다고 저 봐야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각심을 주게끔 해서라도 그 표지판을 좀 글씨를 크게 해서 여러 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우리 김승계 의원님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놀이터 이용에 대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대표 발의하신 거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평택시가 이렇게 좀 느껴지도록 그 표지판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실태 파악을 해서 안전되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 무슨 팀에서 해요? 안전관리팀에서 합니다. 안전관리팀? 네. 근데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 저기는 또 우리 복지국의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이게 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저희 점검은 이제 안전지도팀의 총괄 점검을 하고요. 각 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있는 서식되어 있는 것들은 자체 점검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이런 거는 부서 관리하는 데도 하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이 평택시에 2025년도에 5월 22일 기준으로 1,073개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도시공원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이게 어느 경계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공원 내에 이렇게 위치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럼 공원에서도는 우리가 그 허가한 또 신고받은 뭐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야. 뭐 어린이집이나 뭐 그 놀이 제공 그냥 어린이 놀이터만 딱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도시공원이나 이런 곳들에는 그 행사 때 그 뭐 푸드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보니까 안전관리법에 행위 제한이 있고 또 시행령의 행위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준용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라고 5번째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과 현실적으로 충돌이 빚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 적치 및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 행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세요? 그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여기 명문화된 거는 없는데 그거는 별개의 이제 법률로 해서 뭐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도로조명 일시 점용을 받는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푸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데 거기에 뭐 놀이기구를 병행해서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제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마찰이 빚을 때 공무원분들이 이게 고충이나 고민이 있잖아요. 담당 실무 책임자 입장에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의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최대한 최고로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례안을 내신 김승현 의원님 너무 조례안을 내셨는데 아까 유승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평택시에 1073개의 놀이기구가 있고 이제 놀이기구 내에서 어린이 최근 5년 동안의 중대 사고 같은 걸 보니까 뭐 시설물 관리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뭐 이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또 그 놀이 시설 관리 내에 요새 물놀이 시설이 평택시에 서부 남부 북부에서 한 1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물놀이 시설이 6월 개장을 했죠? 아직은 아닌 걸로. 아 그래요? 예, 어제까지 점검을 이제 평택호에 그 오리 같은 그런 물놀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물놀이 시설이 이제는 여름이라 뭐 더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놀이 그것도 또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저 남부 쪽에도 뭐 9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전관리 배치는 어떻게 하시죠? 어떤 물놀이 이용 관리자. 시설, 물놀이 예, 이용 예, 시설 물놀이 말씀하시죠?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 물놀이 시설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점검을 다니고 있어요. 개장 전과 개장 중과 그 사이에. 왜냐면 그런 특별한 사고가 어린이한테 사고가 불시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그 예. 관리위원들 뭐 교육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가 예. 이제 여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갖고 사고가 예. 없도록 하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저기 수남 의원님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공원 안에는 여기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해갖고 꼭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태 먼저 파악 좀 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의원님. 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하기로 하고요. 그 부족한 점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보강토록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평택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모님들하고 와서 즐기고 있는데 또 타 도시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공원도 많이 생기고 또한 이런 놀이 시설 관련돼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해서 보완할 점은 좀 보완 좀 하고 평택이 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편한 이 시설 하에서 안전하게 청결하게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부족한 거는 좀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안전총괄 과장님 물놀이터 아까 김순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놀이터를 사전에 그 뭐 위탁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점검을 하는 거죠, 개장 전에. 그 점검도 하고요. 예. 이번에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잖아요. 지역 축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사전에 물놀이 시설이 계획이 있으면 그거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걸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당연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신고 없이 그 시설 설치하고 물놀이 이용 시설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물놀이터 같은 곳들 놀이터에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미 개장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일부 개장해서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 어제까지 개장 이미 해서 점검했- 아이들 네. 놀고 있는데. 네. 그 점검하실 때 좀 그 위탁 업체들이 청소 같은 거 사전에 이제 물 들어가기 전에 그 청소를 좀 하고 있잖아요. 청소할 때 깨진 유리병 같은 것들 지난 작년에도 사고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잘 단도리해서 꼼꼼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물놀이 시설이 되게 이제 햇빛에 굉장히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뜨거운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그을려요. 다 좋은데 그늘막 아마 민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쉬는 공간이라든지 또 물놀이 하는 그 공간의 그늘막 정도가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좀 그을림 현상이 없도록 그것도 안전조치 좀 같이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네, 같이 협조해서.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내 도로 공용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자전거 주차 공간 부족 등 다양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서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일정 주기마다 처분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야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처분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아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매각,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 등 구체적 처분이 가능해지며 행정적 효율성 및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김승겸 의원이 이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그 자전거도 매니아이시기도 하니까 관심이 더 많으시긴 한데 저도 이제 보면 평택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 쫙 그 보관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물론 또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고민도 저도 되긴 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이게 방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CCTV 가지고 매일 체킹해서 이게 14일 넘었는지 10일 이상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야 이건 오랫동안 장기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부서에서 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처분을 좀 할 방법을 좀 찾으시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안에 담은 거로 제가 하여튼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2조에 이렇게 돼 있어. 시장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처분 가능한 상태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처분 필요성 및 제1항 각호의 처분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기증이나 또는 공용 자전거의 활용 또는 적정한 처리나 재활용 이런 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검토가 이거를 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딱 결정해서 그거를 뭐 향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뭐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좀 확인하는 거로 간다면 검토보다 결정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집행부는?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조례에 명확한 규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명확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 무단방지 자전거가 사실은 저기 고덕동에도 삼성 근처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여기 하는 방법이라 어떤 의원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조례에 잘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과장님도 우리 자전거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평택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가 좀 안 되는 곳 이런 주차장 관리가 잘 만들어 놓고 보면은 자전거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 먼지 묻고 거미줄 치고 빵꾸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소각이나 각종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고 죄송하지만 이걸 좀 즉시 그 기간 내에 안 되는 거는 좀 처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약간 좀 세심하게 조례를 좀 더 넣었습니다. 과장님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